315억 원의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했던 지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자 시민단체가 밀어붙이기 시기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식품 산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소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가 익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19번째를 맞은 전북 독립영화제가 막을 올려 40편의 독립영화가 관객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에 진안군이 열악한 살림살이에 300억 원이 넘는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진안군이 용역까지 실시한 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비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은 450석 규모의 예술회관을 짓겠다며 지난 3월부터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에서 31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지가 막막해졌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국비를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지방 이양사하고 이렇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국비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자체 재원을 이렇게 큰 돈을 한 310억 정도를 마련하는 것도, 당장 마련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진안군 의회 또한 450석 규모의 예술회관이 시급하냐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는 2000년에 지은 1500석 규모의 진안 문예체육관과 210석 규모의 진안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450석 규모의 시설을 짓는 건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종합예술회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수요 욕구가 많지 않고, 결국 진안군은 진안 문화의 집을 고쳐서 사용하고 예술회관 건립은 사실상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내실 있는 살림살이란 우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토목 사업과 대규모 시설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다시 롯데와 손잡고 종합경기장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전주시가 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주시가 공론화 과정 없이 종합경기장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다시 롯데와 함께 종합경기장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전주시. 전주시가 계획에 따라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한 기초조사와 롯데 쇼핑몰과 컨벤션, 호텔의 규모와 공간 배치, 그리고 교통과 조경 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시민 참여단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듣고 롯데와는 백화점 활용 계획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텔하고 컨벤션 이것을 어차피 이제 롯데에서 민자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본 구상을 진행하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연합회는 반발했습니다. 전주시가 사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종합경기장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밀어붙이기식 용역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반발에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시 설계 등을 거쳐 2023년 말까지 종합경기장 개발을 마치겠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소스 산업은 반도체 산업에 비유될 정도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국내 소스 생산 업체를 지원할 소스 산업화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100억 원이 투입된 소스 산업화 센터입니다. 배합실과 제조실, 포장실까지 갖춰 소스 생산에서 포장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시장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
생산 테스트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것들은 시장 반응성을 보고 그 시장 반응성이 확정될 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그 가운데 주력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영세한 업체의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비빔밥 소스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그걸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스 산업은 국내에서만 3년 사이에 25% 성장했고 해외 시장 규모는 130조로 해마다 4.5% 성장해 식품 산업의 반도체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자본력이 약한 6천여 개 국내 소스 생산 업체를 지원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소스 산업화센터는 저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요. 생산도 대신해 주고 소스 개발과 정보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소스 산업에 도전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단비가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빠르면 올해 안에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유료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자도로 통행료를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고 사업자의 수익 감소분을 도로공사의 차입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관련법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천안 논산 고속도로 요금은 9,400원에서 4,900원 선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산미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군용 비행장의 소음 영향 조사와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전북 독립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840여 편의 영화 가운데 본심에 오른 29편과 초청작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목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특별전도 소개합니다. 정원익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독립영화인들의 가을잔치, 전북 독립영화제가 시작됐습니다. 멀쩡히 살고 있는 우릴 보라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영화제에는 모두 839편의 영화들이 출품됐습니다. 이 가운데 본심에 오른 29편과 초청작품 등 모두 40편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충분하게 보장이 되어 있어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점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역 관객들에게 꾸준히 다양한 영화들을 이제 볼 기회를 제공할 거고요. 수묵화 속 폭포수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수묵화를 배경으로 한 편의 흑백 영화 같은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수묵화의 새로운 도전들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통 수묵화와 시대상을 담은 수묵화 등 수묵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담았습니다. 거장들의 작품 80여 점이 선보입니다. 전북의 전통 소화 작품부터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 그리고 먹을 이용한 추상적인 작품,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한 수묵화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풋풋한 20대 때 처음 만난 우리. 흩어져 있던 우리가 다시 만나 어떤 작가로 살고 있는지 묻습니다. 동년배인 전주와 광주, 대구 작가 11명이 모여 작품을 통해 서로에게 아주 작은 안부를 전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사립유치원의 24%가 오늘 개통한 통합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어제까지 처음 학교로 등록을 마감한 결과 공립유치원 359곳은 모두 등록했지만 사립유치원은 144곳 가운데 35곳이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편의를 위해 모든 유치원의 처음 학교로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미등록 유치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고 조례마저 뒤늦게 만들어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공기업 비리 감시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공기업 비리 감시특별위원회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김 이사장이 지역 행사에 수시로 참석하고 공단 직원은 지역 주민에게 상품권을 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군별로 제각각 운행되던 장애인 콜택시가 하나로 통합돼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달부터 시군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를 광역 이동지원센터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별로 달랐던 예약 방법과 요금 등이 하나로 통합되며 배차 신청은 일반 전화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의 개장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남부시장 천변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기념 행사는 유공 상인에 대한 표창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야시장 가운데 최초로 조성된 남부시장 야시장은 개장 이후 매주 17,000여 명이 찾으면서 전주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SNS 대화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있어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찰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수십 년 동안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A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목사는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등에서 여성 신도 8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군산, 익산 등 11개 시군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김제 군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